영어마다 표기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가동성 하면 모빌리티, 모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 플렉시빌리티 하면 주로 이제 유연성으로 통용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목차는 GH 조인트의 부상, 그 다음에 ROM, 그 다음에 모빌라이제이션, 여기에는 그 PNF 기법을 제가 하나 넣긴 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보내드렸죠.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저 이거 되게 많이 응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부상의 명을 모르니까 선수들이 저 여기 아픈데요 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건지 무슨 문제인 건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A는 벌사이티스 있는 부분이 저기, 그 다음에 클라비클 인저리는 E, 그 다음에 슬랩 티어가 있는 경우는 저 B,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커프 티어, 플렉처, 반카르트, 프로즌 숄더는 저 C, 그 다음에 D는 텐디나이티스. 텐디나이티스는 주로 길게 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SI 조인트 인저리, 그 다음에 이 승모근을 타고 오는 건 일반적으로 너브 페인, 신경 쪽의 문제, 그 다음에 AC 조인트의 인저리, 그 다음에 스프라스피너터스의 텐디나이티스, 그 다음에 이쪽은 하트 어택이래요.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심장을 포함해서 어깨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방사통이라고 해서 이 어깨가 아픈 게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시프트 프랙처, 뭐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부러지는 경우, 이제 위치적으로는 대략이 돼요. 그래서 혹시 경험이 많은 분이 나를 조금 그 매니징을 도와줄 때는 괜찮은데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으면 상담하기는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신 이거 다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제 책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숄더에 부상하면은 뭐 슬랩, 그 다음에 프로즌 숄더, 그 다음에 AC 조인트의 인저리, 그 다음에 로테이트 커프 테어, 그 다음에 텐디나이티스, 뭐 숄더, 뭐 그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없지만 증상, 심텀이라고 해서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 사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시작이 로테이트 커프 테어에 의한 불안정성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최종 종착역이 슬랩 또는 프로즌 숄더 대략.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만나는 선수나 일반인이 저 부상이 있다면 꽤나 길게 만들어진 부상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오버헤드 스로우를 하는 사람, 요거 제 박사 논문 프로포절 할 때 쓴 거니까요. 이게 언제적이에요? 제가 2011년. 네. 그래서 던지는 사람들이 스로워들은 로테이트 커플의 파티그, 피로가 유발되는 것은 스트레치가 되는 거다. 어디에? 안테리어 캡슐에 스트레치가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증가된다. 그거는 포스테리어 캡슐이 타이트해지는 원인 때문인 거고, 그게 인터널 임핀지, 앞쪽에 있는 임핀지먼트를 만들고 얘가 불안정성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은 안테리어는 락시티 되고, 안테리어 임페리어는 락시티 되고, 포스테리어는 타이트해지는 메커니즘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안테리어가 락시티 되니까 팔이 뒤로 많이 넘어가죠. 반대로 앞으로 넘어갈 때 포스테리어에서 딱 잡아버리니까 ROM이 줄게 되죠.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증가하고 인터널은 짧아지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의 부상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세컨더리 임핀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를 거드라고 하는데, 그레노 휴머럴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인데요. 노멀 레인지에 있는 조인트는 휴머러스 헤드의 센터와 그레노이드 포사의 중앙이 이렇게 딱 일치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ROM이라는 게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포스테리어가 타이트해지면 얘가 뒤쪽으로 끌려가요.
왜냐하면 뒤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면 뒤로 끌려가니까 중심 라인이, 그러니까 상완골의 센터 라인이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앞쪽은 느슨해지게 되니까 락시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도망간다. 그래서 제가 요 메커니즘이 포스테리어 캡슐이 타이트해지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거니까 익스터널은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익스터널은 편해지고 인터널은 불편해지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ROM이 그렇게 변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로즌 숄더, 동결견, 그쵸? 50견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넣진 않았는데, 이 프로즌 숄더가 발생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서 하나는 금방 설명한 로테이트 커프의 테어에서 시작된 프로즌 숄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유 없이 인플라메이션, 염증에 의해서 그냥 캡슐 자체가 굳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접근하기 좋은 건 커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되는 것들을 모빌라이제이션으로 만들긴 좀 좋고, 염증에 의한 것 이 전체가 다 굳어버려서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 후에 ROM을 접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GH 조인트의 ROM을 접목하는 것은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모빌리티, 제가 본 건 사실 칼튼본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목관절하고 볼록관절 중에 무엇을 움직여서 내가 ROM을 접목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는 볼록관절이니까 얘를 무빙본이 얘를 움직이겠다는 거야. 그 예를 들면 픽시드 본이면 얘를 어깨로 하면 얘가 스캐플라가 되는 거고요. 얘는 휴머러스가 되니까 스캐플라 두고 휴머러스를 움직이겠다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휴머러스를 두고 스캐플라를 움직여서 만들겠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만들든 그건 제가 볼 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메커니즘은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관절은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칭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늘리려면, 어깨를 늘리려면 얘를 쭉 잡아 뺄 때 어느 한 곳에 고정점은 멈춰져 있어야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시드 본하고 무빙 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ROM 잴 때 고니오메타 보면 고정자가 있고 가동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는 움직이게 되니까 그 메커니즘을 ROM 파트에서 무조건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는 이렇게 보면 어빌러블 조인트 플레이는 여기는 관절이 편하게 움직이는 존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 티슈가 저항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트레치 되는 느낌을 갖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면 해부학적인 제한이니까 넘어가면 어깨면 탈구, 디스로케이션 또는 서브록세이션, 아탈구나 탈구가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발목으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스프레인이 되는 과정이 요 단계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아나토미컬 리밋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다시 이렇게 밀어내는 과정이 대충 그러셨어요? 노말은 여기가 아나토미컬 리밋이고 여기가 티슈에 그냥 저항이 걸리는 정도인데 자꾸 다치거나 뻣뻣해지면 얘가 이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ROM이 줄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원래 위치대로.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계속 이제 관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어떤 관절도 이 메커니즘을 피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깨에서도 우리가 얘를 해가는 거죠. 저게 이제 조인트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우리가 아는 이제 바깥에서의 움직임은 유연성, 레인지 오브 모션 이렇게 봤을 때는 플렉션, 익스텐션, 그죠? 180도, 60도. 그 다음에 에비덕션 180도, 뭐 0도.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90도, 인터널 90도. 호리존탈, 플렉션, 뭐 이렇게 익스텐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스카플라 플랜, 뉴트럴 이 30에서 45도의 이 각도가 스카플라 플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운동을 스캡션 운동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야구 쪽에서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 각이 가장 견갑골하고 일치되는 각이라 힘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각도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ROM은 뭐 플렉션 상태에서는 이제 메인 머슬과 액세서리 머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플렉션은 0도에서 135도까지 팩토랄리스 메이저 델토이드 파이버가, 안테리어 델토이드 파이버가 쓰이고, 익스터널에선 델토이드 포스테러 파이브 라티스머스 도시가 쓰여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이거 계속 까먹고 있다고. 지금도 잘 기억 안 나요. 얘 보니까 기억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플렉션이 안 돼요. 얘네들이 잡았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플렉션이 안 돼요. 얘네들이 잡았거나 얘가 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둘 다일 경우도 있고, 그죠? 에비덕션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비덕션이 안 돼요. 얘가 힘이 없거나 얘가 타이트해서 잡았거나. 그러니까 뭐 여기 메디알로 되어 있는데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똑같겠죠.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파이브랑 인프라스 테러스 마이너, 얘가 타이트해졌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육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인터널을 만들겠다. 얘네들을 풀고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면 힘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외워라가 아니라 뭐 안 외워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뒤에서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는 얘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왼쪽은 얘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세트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같을 수 있는데 오른팔과 왼팔이 동일한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플렉션의 레인지가 문제고 왼쪽은 에비덕션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PNF 형태로 하게 될 거고, 팔이 들릴 때 정상적인 각이면 저거 보이죠? 미들 트라페지우스, 로어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이 견갑을 뒤로 장착한다고 하죠. 이렇게 탁, 착,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윙 스카플러라고 그렇게 명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플렉션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그 오버헤드 스쿼트 할 때 이렇게 팔 떨어지는 사람들 할 때도 두 가지 패턴이잖아요. 얘가 GH 조인트의 ROM이 문제인 건지, 흉곽을 포함한 스캐플라 GH에 근력이 없어서 얘를 못 당기는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골격계 뭐 계속 제가 반복하겠지만 둘 중 하나예요. 모빌리티의 문제인지 스타빌리티의 문제인지, 그 둘을 빠르게 선택만 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경 스트레칭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실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오늘 GH 조인트의 모빌리티는 그러니까 글로벌 근육의 PNF, 글로벌하고 로컬 근육의 PNF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의 모빌라이제이션 두 가지 형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 배경이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실습 들어갈게요. 한 가지 지금 글라이드 부분에서 이 단계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어떤 단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때 이 티슈 저항선이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요게 각도는 아니고 요 범주 안이 조인트가 편안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이 공간을 딱 넘어가면 티슈에 저항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했듯이 부상이 생기면 이 공간이 줄어들거나 이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쪽을 침해하죠. 그러니까 ROM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보통은 액티브 존, 패시브 존 이렇게도 명칭해요. 이해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실습 시작합니다.